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한 지 10년이 된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올해 40인데 남편은 저보다 2살 많아요. 6살 된 아들 하나 키우면서 살았죠. 그냥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남편은 최근에 승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회사 일에 바빠졌다며 야근이 잦아졌습니다. 집에 안 들어오는 날도 많았죠. 저는 남편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일하는 남편을 믿으며 뒷바라지했습니다. 저녁 차려놓고 기다리다 혼자 먹는 날도 많았어요. 아이 재우고 남편 돌아올 때까지 깨어있기도 했죠. 그렇게 집안일에만 집중하며 지냈습니다. 남편이 우리 집안을 위해 바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저 남편을 응원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믿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느 날 갑자기 골프를 배우겠다고 하셨어요. 시아버지를 졸라서 새 차까지 뽑으셨죠. 골프채 들고 다녀야 하는데 무겁다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장롱 면허였습니다. 운전학원에 몇 번이나 다니셨어요. 운전 연수까지 여러 번 받으셨죠. 그래도 운전을 못하셨습니다. 학원비만 몇백 쓰시고 주차장 벽면 긁으셨어요. 차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만 세워져 있었죠. 1년 넘게 방치된 차였습니다. 시아버지가 돈만 날렸다고 구박하셨어요. 뭐 거짓말은 아니었죠. 시어머니는 할 말이 없으셨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하셨죠. 은혜야, 미안한데 차량 정기검사 날짜가 조금 있으면 지나더라. 내가 운전을 못하니까 네가 대신 검사소에 좀 맡겨줄 수 있겠니? 네, 어머님. 언제 가지러 갈까요? 내일 서준이 유치원 보내고 오면 되겠다. 집에 있을게. 저는 다음 날 아이를 유치원에 보낸 뒤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차 열쇠를 건네주셨어요. 저는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 차 문을 열었죠. 차 안이 생각보다 깨끗했습니다. 1년 넘게 방치됐는데 먼지만 좀 있는 게 다였어요. 검사 맡기기 전에 차 안을 좀 정리해야겠다 싶었죠. 조수석 발밑을 살피는데 뭔가 구겨진 종이가 보였습니다. 틈새에 끼어있던 거예요. 펼쳐보니 고급 호텔 영수증이었죠. 스위트룸 숙박비가 적혀 있었습니다. 금액 보니까 제 한 달 생활비가 하룻밤에 날아갔더라고요. 날짜를 보니 최근 한 달 내의 것이었어요. 잠깐 머리가 복잡해졌죠. 시어머니가 누군가와 호텔을 가셨다고? 근데 시어머니는 운전도 못하시잖아요. 택시 타고 스위트룸 가신 건가요? 그럼 이 영수증이 여기 있을 리가 없잖아요. 생각할수록 앞뒤가 안 맞았습니다. 시어머니 나이가 65이신데 그런 불타는 정열이 아직 남아 계시나 싶기도 했어요. 혹시 시아버지랑 결혼기념일에 다녀오신 건가 했죠. 근데 시아버지가 그런 로맨스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최근에 이 차 다른 사람이 쓴 적 있어요? 차 안 정리하다가 뭐가 좀 나와서요. 아, 그거? 민수가 가끔 쓰더라. 주차장에만 세워두면 안 된다고 하면서 말이야. 기름도 넣어주고 세차도 해주고 그러더라고. 아,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는 순간 머릿속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남편이 이 차를 썼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호텔 가는데 말이죠. 아,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는 겁니다. 장롱면허 시어머니 차가 혼자 날개 달고 호텔까지 날아간 게 아니었어요. 우리 남편이 운전대 잡고 정성껏 모셔다 드린 거죠. 누굴 모셔다 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손에 든 영수증을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승진 준비한다더니 이런 데서 준비하고 계셨네요.
야근은 무슨 야근. 호텔 침대에서 땀 흘리신 거였습니다. 그것도 제 한 달 생활비 날리면서 말이에요. 저는 영수증을 주머니에 쑤셔 넣고 검사소로 차를 몰았습니다. 운전하는 내내 피식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화가 나야 정상인데 웃음부터 나오는 게 제정신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죠. 이 영수증 날짜를 확인해 봐야겠다고요. 집에 와서 달력을 펼쳤습니다. 그날은 남편이 야근 때문에 집에 안 들어온 날이었어요. 아, 정말 야근 열심히 하셨습니다. 온몸으로 말이죠. 그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어요. 티내면 지는 거잖아요. 남편이 귀가한 뒤 저는 평소처럼 행동했죠. 하지만 속으로는 남편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이 있나 싶어서요. 남편은 평소처럼 씻고 밥 먹고 TV 보며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어요. 연기력이 대단하시더라고요. 저녁 먹으면서 회사 이야기도 했죠. 승진 준비 때문에 바쁘다고 요즘 야근이 많다고 그러는 겁니다. 아, 네. 야근 많으시죠. 호텔에서 말이죠. 저는 고개 끄덕이며 맞장구 쳐줬어요. 속으로는 영수증 금액 계산하면서 말이에요. 머릿속으로 호텔 영수증 날짜를 계속 떠올렸습니다. 그날이 남편 야근 때문에 집에 안 들어온 날이었거든요. 정확히 일치하더라고요. 다음 날 저는 흥신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 뒷조사 좀 해달라고요. 흥신소 직원이 물었어요. 무슨 일이냐고, 증거가 필요하냐고요.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것 같아요. 증거 확보해 주세요. 사진이든 뭐든 다요. 알겠습니다. 한 달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됐어요. 한 달이든 두 달이든 확실하게 잡아주세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저는 남편한테 더 잘해줬어요. 아침마다 밥상 차려주고 출근할 때 웃으며 배웅했죠. 남편은 제가 의심하는 줄도 모르고 편하게 지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흥신소에서 온 거였죠. 사진 파일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열어보니까 남편이 어떤 여자랑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이었어요. 여자는 50대로 보였죠. 차림새를 보니 돈 좀 있어 보이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 팔짱을 끼고 웃으면서 들어가더라고요. 아주 다정하게 말이에요. 사진 보는데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니, 화가 나야 하는데 웃음부터 터지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연상 취향이었나 싶더라고요. 아니, 돈 취향이었나? 흥신소에서 문자가 또 왔어요. 네, 연료 확인했습니다. 추가 조사 진행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중단할까요? 저는 바로 답장을 보냈죠. 추가 조사 들어가세요. 저 여자 신상 털어주세요. 이름, 나이, 직업, 사는 곳 전부 다요. 통장 잔고까지 알아낼 수 있으면 알아내세요. 알겠습니다. 일주일 정도 더 시간 주세요. 네, 기다릴게요. 확실하게 부탁드립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남편은 그날도 야근한다고 나가 있었죠. TV를 틀었습니다.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남편 바람 피운 거 알고 울면서 난리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치킨 뜯으면서 그 장면을 봤어요. 울 기력도 아까웠거든요. 그럴 시간에 계획이나 세워야지 싶었습니다. 남편이 집에 들어온 건 밤 11시였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웃으며 맞아줬어요. 오늘도 고생했어. 씻고 와. 야식 먹을래? 아니야, 괜찮아. 배불러. 그냥 씻고 잘래.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씻으러 들어갔죠. 저는 거실에 서서 혼자 웃었습니다. 이제 일주일만 더 기다리면 되는 거였어요. 일주일 동안 저는 최대한 포커페이스를 유지했습니다. 남편 앞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했어요. 웃을 땐 웃고 밥 차릴 땐 차리고
평소처럼 지냈죠. 속으로는 복수 계획 세우면서 말이에요. 남편은 여전히 태평했습니다. 야근한다고 나가고 늦게 들어오고 뭐 바람둥이 기본 매뉴얼대로 하시더라고요. 교과서 같은 행동이었죠.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기 전이었어요. 저와 남편이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고 있었죠. 저는 슬쩍 화제를 꺼냈습니다. 여보, 사람이 살다 보면 취향이 변하기도 해? 어? 갑자기 무슨 소리야? 아니, 그냥 궁금해서. 당신 원래 연하 좋아했잖아. 나랑 만날 때도 나이 어린 게 좋다고 그랬고. 근데 살다 보면 연상이 좋아지기도 하나 싶어서. 남편은 밥 먹다 말고 저를 쳐다봤어요. 표정이 미묘하게 굳더라고요. 뭔가 찔리는 게 있나 봅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요즘 드라마 보다가 든 생각이야. 근데 말이야, 아버님이 요즘 유언장 작성하신대. 유언장? 갑자기? 응, 나이도 있으시고 정리할 건 미리 하신다고. 그래서 말인데, 당신 혹시나 불미스러운 일 만들지 마. 괜히 유산상 속에서 누락되면 안 되잖아. 남편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얼굴이 확 굳어 있더라고요. 야,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불미스러운 일을 만들어? 목소리에 짜증이 가득했어요. 뭔가 불안한 거죠. 아니, 그냥 하는 소리야. 요즘 회사에서 승진 준비한다고 바쁘잖아.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사람이 스트레스 받으면 이상한 짓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조심하라는 얘기야. 나 그런 거 안 해. 걱정 마. 그때 식탁 위에 있던 제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문자가 온 거예요. 화면을 보니 흥신소에서 온 거였죠. 저는 핸드폰을 집어들고 문자를 열었습니다. 내연녀 조사 결과가 도착한 거였어요. 화면에 쭉 정보가 적혀 있더라고요. 이름 강미란, 나이 57세, 직업 땡땡테크 대표이사, 주소 서울 강남구 땡땡동, 차량 벤츠 S클래스, 기타 귀하 남편 회사 여사장. 아, 이제 그림이 완성되는 겁니다. 남편 회사 여사장이었어요. 나이는 저보다 17살이나 많고요. 대표이사 자리에 앉아있는 여자더라고요. 그 여자가 우리 남편이랑 호텔을 드나든 거죠. 저는 문자를 천천히 읽으면서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식탁에 내려놓고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저는 활짝 웃으며 말했죠. 그래, 당신은 문제 안 일으킬 거야. 난 당신 믿어. 정말로. 남편은 어색하게 웃으며 밥을 계속 먹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밥 먹는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구나. 남편은 제가 다 알고 있다는 걸 꿈에도 모르겠죠. 57세 여사장이랑 놀아나는 것도 모르고요. 호텔비가 제 한 달 생활비라는 것도 모르고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하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다녀올게.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오늘도 야근해? 아마 늦을 거야. 그래, 알았어. 열심히 일해. 승진 준비 화이팅! 남편이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넌 대졌다, 개자식. 저는 식탁에 앉아서 핸드폰을 다시 들었어요. 흥신소 문자를 천천히 다시 읽었죠. 강미란 57세 여사장. 이제 진짜 재밌어지는 겁니다. 여자가 하늘 품으면 온유월에 서리가 내린다고 하죠. 서리 폭풍을 보여주기로 했어요. 저는 바로 흥신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 2번 만에 직원이 받더라고요. 네, 저 박은혜입니다. 문자 잘 받았어요. 조사된 내용 말씀해 주세요. 네, 사모님. 사실 더 조사한 게 있습니다. 뭔데요?
남편분이 거래처에서 리베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증거도 확보했고요.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바람도 피우고 뒷돈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새끼가 진짜 개판이네. 얼마나 받는데요? 정확한 금액까지는 아직 파악 못했는데 한 달 최소 몇백은 되는 것 같습니다. 여사장이 남편분 하자는 대로 다 해주니까 거래처에서도 남편분을 슈퍼 갑으로 여기는 것 같더라고요. 하자는 대로 다 해준다고요? 네, 여사장이 남편분한테 완전히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모님, 여사장 쪽도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뭔데요? 여사장이 사실 바지 사장입니다. 회사 돈이 다 시아버지 돈이에요. 시아버지가 82세인데 재력가더라고요. 회사도 시아버지가 세운 거고, 여사장은 그냥 이름만 올려놓은 겁니다. 아, 이제 완전히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여사장은 시아버지 돈으로 우리 남편 꼬신 거고요. 남편은 그 여자 이용해서 뒷돈까지 챙긴 거죠.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또 뭐 있어요? 사모님, 이건 좀 충격적일 수 있는데요. 말씀하세요. 남편분이 만나고 있는 여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뭐라고요? 20대 여대생이요. 이름은 이수진, 23살이고요. 남편분이 이 여자랑 모텔을 자주 드나들더라고요. 저는 말이 안 나왔습니다. 완전히 바람 백화점을 차린 거였어요. 57세 여사장, 23세 여대생. 이 새끼가 나이대별로 다 섭렵하고 있었던 겁니다. 흥신소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모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여사장 시아버지 정보랑 여대생 정보 메일로 보내주세요. 상세하게요. 이름, 주소, 학교, 다니는 곳, 가족관계 전부 다요. 알겠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려요. 전화를 끊고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화가 나야 하는데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아마 제가 미쳤나 봐요. 우리 남편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몰랐어요. 50대, 20대 다 커버하면서 뒷돈까지 챙기고 있었으니까요. 진짜 멀티플레이어 그 자체였죠. 저는 커피를 한 잔 내려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카드가 다 모였구나. 그날 저녁 제 이메일에 흥신소에서 메일이 도착했어요. 여사장 시아버지 정보부터 시작해서 여대생 정보까지 쭉 정리돼 있었죠. 사진도 첨부돼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료를 읽으면서 계획을 세웠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게임을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여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번호는 흥신소에서 받은 거예요. 신호가 몇 번 가더니 여사장이 받았죠. 강미란 대표님이시죠? 저는 최민수 아내 박은혜라고 합니다. 만나서 얘기 좀 하고 싶은데요. 누구시라고요? 최민수 아내요. 못 들으셨어요? 맞나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전 바빠서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할 수 없죠. 제 전화 한 통이면 당신 인생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말이에요. 네? 전화기 너머로 여사장이 숨쉬는 소리만 들렸어요. 한참 침묵이 흐르더니 여사장이 입을 열었죠. 어디서 만날까요? 땡땡역 앞에 카페 알죠? 거기서 1시간 뒤에 봐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제일 깔끔한 옷으로 골랐어요. 오늘은 제대로 작업을 해야 하니까요. 1시간 뒤 저는 카페에 먼저 도착해서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사장이 들어왔어요. 사진으로 봤던 그 사람이었죠. 57세 치고는 관리를 잘했더라고요. 여사장은 저를 보더니 다가와 앉았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무슨 일로 저를...
네가 걱정하는 그걸로 부른 거야, 이 씨앙꺼사. 맞아. 말을 끝맺기도 전에 저는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남편이랑 여사장이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이었어요. 사진을 테이블 위에 던지듯 올렸죠. 여사장은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뭘 더 설명해야 돼? 보면 알잖아. 여사장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당신이 원하는 게 뭐야?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야, 너 미쳤냐? 상황 파악 안 돼? 돌대가리니? 감히 나한테 반말을 해? 존댓말 써. 여사장은 얼굴이 굳더니 자세를 고쳐 앉았어요.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렇지, 그게 말이지. 저는 가방에서 사진을 하나 더 꺼냈습니다. 이번엔 남편이 여대생이랑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이었어요. 테이블 위에 그 사진도 올렸죠. 이것도 한번 봐. 재밌지? 여사장은 그 사진을 보더니 눈이 뒤집히는 것 같았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이 사진은 또 뭡니까? 우리 남편이 또 다른 여자랑 노는 사진이야. 23살 여대생이던데? 이름은 이수진, 대학교 3학년이고 남자친구도 있더라. 근데 우리 남편이랑도 놀아나고 있었어. 네가 우리 남편한테 주는 돈으로 저 어린 여자 만나고 있었던 거야. 호텔비, 선물값, 용돈 다. 여사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분노로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손으로 테이블을 쳤어요. 이 개자식이 나를 이렇게 가지고 놀아? 내가 얼마나 뒷바라지를 해줬는데. 뒷바라지? 개자식 맞지. 근데 더 있어. 내 남편이 거래처에서 리베이트 받은 증거도 있거든. 너를 이용해서 뒷돈 챙기고 있었어. 네 회사 거래처 통해서 한 달에 몇백씩 받아서 챙겼더라. 뭐라고요? 리베이트를요? 네가 우리 남편 하자는 대로 다 해주니까 거래처에서도 우리 남편을 슈퍼 갑으로 대접하더라. 그 과정에서 뒷돈 잔뜩 챙긴 거야. 증거 다 있어. 여사장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충격으로 멍하니 앉아있더라고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어요. 네 꼴이 우습네. 사랑한다고 돈 퍼부어줬더니 그 돈으로 다른 여자 만나고 네 회사 이용해서 뒷돈까지 챙기고. 근데 뭐 내 꼴도 우스운 건 마찬가지니까. 우리 둘 다 한 남자한테 놀아난 거잖아. 멍청하게. 아이씨, 개자식. 자, 이제부터 내 말 잘 들어. 나는 지금부터 내 남편을 지옥 저 깊은 곳으로 그 구석 어딘가에 쳐 던져버릴 작업을 할 거야. 너도 살고 싶으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여사장은 저를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리더라고요. 제가 진심이라는 걸 느낀 거죠. 여사장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습니다. 저는 협조 안 합니다.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예상했던 반응이었거든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하나 꺼냈습니다. 천천히 테이블 위에 올렸죠. 이게 뭔지 알아? 그게 뭡니까? 네 시아버지 정보야. 강태섭. 82세 재료까지. 네가 운영하는 회사 돈이 다 시아버지한테서 나온 거 나는 다 알고 있어. 여사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너 남편도 있지? 김정훈, 60세, 네 시아버지 회사 이사. 이 상황에서 너 이혼당하면 끝 아니야? 어떻게 알긴 뭘 어떻게 알아. 요즘 돈 주면 다 알 수 있어. 몰랐냐? 너 지금 이혼당하면 어떻게 되겠어? 시아버지한테 횡령으로 고소당하겠지? 회사 돈 빼돌려서 남자 만나는데 쓴 거 다 들통나면 존나 재밌겠다.
나 사실 내 남편 죽이는 것보다 이게 더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어때? 여사장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리더라고요. 그러면 너 노숙자 되는 거야. 재산 하나 없이 길거리에 나앉는 거지. 57에. 그럼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목소리가 떨렸어요. 완전히 쫄은 거죠. 간단해.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무엇을 해드리면 됩니까? 먼저 리베이트 건 문제 터트려. 내 남편한테 지난 기간 동안 거래처에서 뜯은 돈 다시 돌려놓으라고 해. 그건 못하겠다 그러면 소송 건다고 협박해. 증거는 내가 다 줄게. 그리고 승진? 승진 준비한다며. 그거 누락시켜. 아예 승진 못하게 막아버려. 그렇게까지 하라고요? 왜? 못해? 그럼 난 지금 당장 네 시아버지한테 전화 걸어서 며느리년이 회사 돈으로 바람 피우고 다닌다고 말할 건데. 저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어요. 여사장은 화들짝 놀라며 손을 내밀었죠. 아닙니다.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나와야지. 이게 너한테도 좋은 거야. 내 남편이 돈 없어지면 여대생한테 줄 돈도 없어지잖아. 그럼 너도 기분 좋은 거 아니야? 네가 1호 상간녀잖아. 여대생이 2호고. 아니야?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여사장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그리고 앞으로 내가 전화하면 신호 3번 가기 전에 받아. 버르장머리 없이 안 받거나 늦게 받으면 바로 네 시아버지한테 바로 연락 간다. 알겠냐? 네, 알겠습니다. 좋아, 그럼 오늘은 이만. 뭐해? 꼬리 흔들면서 인사 안 해? 조심히 가십시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고 커피숍 밖으로 나왔어요. 뒤돌아보니 여사장이 테이블에 앉아 사진들을 멍하니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피식 웃으며 걸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수순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며칠 후였습니다. 남편이 집에서 극도로 스트레스 받는 모습을 보였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남편을 관찰했죠. 남편은 식탁에 앉아 머리를 쥐어뜨고 있었습니다. 아이, 진짜 미치겠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회사에서 승진 누락됐어. 응? 승진 거의 확정이라며. 왜 누락돼? 그게 억울한 일을 당했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지 모르겠어. 자기 잘못은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리베이트 받은 건 쏙 빼고 말이에요. 저는 모르는 척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인데 말해봐. 아니야. 그냥 회사 일이야. 복잡해. 남편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얼굴이 완전히 망가져 있더라고요. 그때 남편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새벽 1시였어요. 남편은 화들짝 놀라며 핸드폰을 집어들었죠. 화면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나 전화 좀 받고 올게. 남편은 베란다로 나가 문을 닫았어요. 저는 귀를 기울였죠. 나야. 지금은 안 돼. 나중에 이야기하자.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대생한테 온 전화인 게 뻔했어요. 남편은 전화를 끊고 들어왔죠. 얼굴이 더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누구한테 온 거야? 새벽에. 회사 동료. 급한 일이래. 새벽에 무슨 급한 일이 있어? 그냥 업무 관련이야. 신경 쓰지 마. 남편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을 못 이루는 것 같았어요. 계속 뒤척이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남편 얼굴이 완전히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찌들어 있었어요.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데 숟가락을 놓쳤습니다. 손이 떨리는 거예요. 괜찮아? 밥이라도 먹어. 입맛이 없어.
그냥 나가볼게. 남편은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나갔어요. 그날부터 남편은 완전히 망가지기 시작했죠. 매일 핸드폰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전화 오면 화들짝 놀라고요. 문자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랐어요. 저녁에 집에 있을 때도 불안해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핸드폰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만족했죠. 계획대로 되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화장실 간 사이 저는 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여사장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잘하고 있어. 계속 압박해.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피식 웃으며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남편이 화장실에서 나왔죠. 얼굴이 더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여보, 응? 나 요즘 좀 힘들어. 알아. 많이 힘들어 보여. 괜찮아질 거야. 저는 웃으며 남편을 토닥였어요. 속으로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밤 12시가 넘었는데 남편이 귀가를 안 했어요.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죠. 거실에서 치킨에 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맥주가 떨어졌어요. 저는 슬리퍼 신고 편의점으로 향했죠. 아파트 단지를 나와 걷는데 어두운 골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맞는 소리였어요. 이 새끼가 돈은 안 주고? 형님, 이 새끼 제대로 혼내줘야겠습니다. 저는 골목 입구에 몸을 숨기고 지켜봤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 남자 2명이 누군가를 둘러싸고 때리고 있었죠. 바닥에 쓰러진 사람을 보니 우리 남편이었습니다. 와이셔츠가 찢어져 있고 입에서 피가 나고 있더라고요. 남편은 얼굴을 가리며 빌고 있었어요. 미안해. 조금만 기다려줘. 돈 곧 줄게. 기다려? 우리가 몇 번을 기다렸는데. 이 새끼 진짜 죽고 싶나 봐. 남자들이 남편을 계속 때렸습니다. 발로 옆구리를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요. 남편은 신음소리를 내며 웅크리고 있었죠.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구경했어요. 팝콘이라도 있으면 먹으면서 볼판이었죠. 남자들이 남편을 다 때리고 일어났습니다. 야, 3일 안에 돈 안 가져오면 진짜 죽는다. 알겠지? 알았어. 남자들이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저는 재빨리 핸드폰을 꺼내 흥신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급한데요. 직원 3명만 급하게 보내주세요. 위치 문자로 보낼게요. 알겠습니다, 사모님. 10분 안에 도착하겠습니다. 저는 남자들을 따라갔어요. 남자들은 편의점 앞에 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죠. 저는 그 남자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야! 남자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애들이었죠. 아까 골목에서 남자 때린 거 너희지? 누구세요? 나? 그냥 누나야. 대답이나 해. 왜 때렸어? 누나? 미치셨나? 아줌마가 뭔 상관인데 꺼져. 좋게 말할 때 대답하자, 동생들. 야, 진짜 꺼지라고.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좋아. 나한테는 말 안 하고 싶은 거지? 그럼 누나 삼촌들한테 말해보자, 동생들. 저는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어요. 잠시 후 검은색 SUV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덩치 큰 남자 3명이 내렸죠. 흥신소 직원들이었어요. 남자들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사모님, 어떻게 할까요? 저는 20대 남자들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 애들 좀 데리고 가봐. 조용한 데로. 흥신소 직원들이 남자애들을 둘러쌌습니다. 남자애들은 완전히 쫄아서 말도 못하더라고요.
흥신소 직원들이 남자애들 2명을 데리고 으슥한 곳으로 갔습니다. 저도 따라갔어요. 아무도 없는 공터였죠. 저는 남자애들 앞에 섰습니다. 자, 이제 누나한테 솔직히 말해봐. 아까 그 남자 왜 때렸니? 아줌마, 그게... 아줌마? 아니, 누나, 그게... 말 안 하면 여기서 못 나간다. 알지? 흥신소 직원들이 남자애들을 빙 둘러쌌어요. 남자애들은 완전히 겁먹은 표정이었죠. 사실은 그 남자가 제 동생 학비 주기로 약속했는데 안 주고 헤어진다고 통보해서 화가 나서 때렸습니다. 학비? 여동생? 네, 맞습니다. 저희 여동생이 그 남자 때문에 울고불고 난리예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야, 너 진짜 오빠 맞아? 남자애들이 당황하더라고요. 우리가 알아보면 다 알게 돼. 여기 계신 삼촌들이 그런 일 전문이거든. 조사하면 니네 주민등록번호부터 가족관계까지 다 나와. 아니, 뭐가 아니야? 말해. 사실은... 남자애들이 서로 눈치를 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은 그 남자 돈 뜯으려고 했습니다. 뭐? 저희 여동생이 그 남자 꼬셔서 사귀는 척하고 저희가 돈 받아내기로 했어요. 근데 갑자기 돈 안 준다고 하고 연락 끊어서 화가 나서 때렸습니다.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우리 남편이 꽃뱀에게 당한 거였어요. 그것도 완벽하게요. 근데 동정심은 1도 안 들더라고요. 자업자득이니까요. 그래서 얼마 뜯어냈는데? 지금까지 한 2천 정도. 2천? 와, 대박이네. 그놈 완전 호구였구나. 흥신소 직원이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사모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 부를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냥 보내줘. 보내요? 응. 근데 얘들아, 너희 계속 그놈 협박해서 돈 받아내. 알았지? 남자애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돈 안 주면 외도사실 아내한테 다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알겠어? 네? 진짜요? 응. 그리고 연락처 남겨. 받아낼 때마다 나한테 보고해. 남자들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 번호를 적었어요. 저는 그 종이를 받아 주머니에 넣었죠. 저는 흥신소 직원들에게 손짓했어요. 보내줘. 남자애들이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웃었어요. 이제 남편은 사방에서 돈 달라고 난리 날 거였죠. 집에 돌아오니 화장실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어봤어요. 남편이 세면대에서 코피를 닦고 있었죠. 얼굴에 멍도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얼굴에 멍이 든 게 아무것도 아니야? 무슨 일 있었어? 그냥 어떤 미친놈이 길에서 시비 걸어서 싸움이 났어. 뭐? 그럼 경찰에 신고해야지. 괜찮아. 별일 아니야. 신고 안 해도 돼. 남편이 황급히 말렸어요. 표정이 불안해 보였죠. 근데 진짜 괜찮아? 병원이라도 가야 하는 거 아니야? 괜찮다니까. 그냥 씻고 자려고.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사실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한 뒤 저는 여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 1번, 2번, 3번째 가기 전에 여사장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내 남편 해고시켜. 네? 못 들었어? 해고하라고. 그건 너무 갑작스럽습니다. 제가 갑자기 해고하면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그래? 네가 해고 안 시키면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데. 그건 괜찮아? 네? 내가 네 시아버지한테 전화 걸까? 아니면 네 남편한테 전화 걸까? 아,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해. 알았지? 네. 전화를 끊고 저는 커피를 한 잔 내렸어요. 이제 남편한테는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였죠. 리베이트 돈 물어내야 하고 꽃뱀 남자애들한테 돈 줘야 하고 거기에 수입까지 끊기면 어떻게 되는지 보자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집에 들어온 건 밤 11시였어요. 술 냄새가 진동했죠.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아이씨, 진짜, 씨. 현관문을 세게 닫더라고요. 저는 거실에서 남편을 쳐다봤어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해고당했어. 나 해고당했다고. 뭐? 해고? 왜? 모르겠어.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어. 이게 말이 돼? 남편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어요. 무슨 이유로 해고당한 건데? 회사 사정이 어렵다나 뭐라나. 개소리야, 다 개소리. 저는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부당해고 아니야?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잖아. 안 돼. 그냥 아무것도 하면 안 돼. 남편이 고개를 흔들었어요. 리베이트 문제가 터질까봐 겁먹은 거죠. 저는 남편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다른 회사 알아보면 되지. 그래. 그 뒤로 남편은 집에만 있었어요. 구직 활동을 한다고는 했지만 실상은 핸드폰만 붙들고 있었죠. 매일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은 전화 소리에 깜짝깜짝 놀랐어요. 핸드폰 화면 보더니 안 받고 끊어버리고요. 여사장이거나 여대생 꽃뱀이거나 꽃뱀 오빠인 남자애들이거나 아씨, 원한산 인간들이 한둘이 아니어서 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중 하나겠죠. 남편은 하루하루 더 예민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짜증부터 냈어요. 아침부터 시끄럽게 왜 이래? 조용히 할게. 밥 먹을 때도 신경질적으로 굴었죠. 이 반찬이 뭐야? 어제도 이거 먹었잖아. 새로 만든 건데? 됐어. 나 안 먹어. 남편은 숟가락을 던지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피식 웃었어요. 계획대로 되고 있었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사업을 하겠다고 했어요. 여보, 나 사업 좀 해볼까 해. 사업? 갑자기? 지금 이렇게 있어봤자 답 안 나와. 사업 자금 좀 마련해서 창업해볼까 싶어. 저는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사업은 무슨 사업? 돈이 필요하니까 사업 핑계 대는 거죠. 리베이트 돈, 꽃뱀 돈 다 갚으려고요. 그래? 좋은 생각이네. 근데 자금은 어떻게 할 건데? 아버지한테 좀 빌려볼까 해. 집에 가서 말씀드려야겠어. 나도 같이 갈까? 아니, 괜찮아. 혼자 갈게. 왜? 내가 옆에서 거들어주면 이야기 더 잘 되잖아. 같이 가자. 남편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부모님께서 저를 많이 좋아하셨거든요. 그래, 고마워. 같이 가자. 응, 당연하지. 우리 부부잖아. 저는 웃으며 말했죠. 속으로는 드디어 때가 왔다고 생각하면서요. 다음 날 저와 남편은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왔구나. 무슨 일이래? 남편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급하게 만든 티가 나는 사업 계획서였어요. 아버지, 제가 사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업 자금을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시아버지가 사업 계획서를 받아들었어요.
천천히 읽기 시작했죠. 저는 그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돈 빌려주시면 안 됩니다. 시아버지가 저를 쳐다봤어요. 남편도 깜짝 놀라 저를 봤죠.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돈 빌려주시면 그 돈이 2명의 상간녀한테 갈 겁니다.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시아버지가 사업 계획서를 내려놓았어요. 뭐라고? 은혜야, 그게 무슨 소리니?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남편이 화를 냈지만 저는 차분하게 가방을 열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사진들이 가득 들어있었죠. 제가 증거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저는 사진들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남편이 여사장과 호텔 들어가는 사진, 남편이 여대생과 호텔 들어가는 사진, 전부 다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사진들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뭐니? 민수야, 이게 뭐냐? 아버지, 그게... 남편이 말을 더듬었어요. 변명할 말이 없는 거죠. 첫 번째 여자는 남편 회사 여사장입니다. 57세고요. 두 번째 여자는 23세 여대생이에요. 남편이 2 여자랑 동시에 바람 피우고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새끼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그뿐만이 아닙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리베이트를 받았어요. 거래처에서 뒷돈 챙긴 증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대생 쪽에서는 꽃뱀처럼 남편 돈 뜯어갔고요. 지금 남편은 사방에서 돈 독촉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 핑계 대고 아버님한테 돈 빌리러 온 겁니다. 남편이 벌떡 일어나 저를 노려봤습니다. 넌 다 알고 있으면서 나 가지고 논 거야? 그랬어. 가지고 좀 놀았어. 왜? 안 돼? 시아버지가 사진을 하나하나 넘기며 보셨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사진을 보다가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민수야, 변명 좀 해봐. 이게 뭐냐고. 아버지, 그게 아니라... 뭐가 아니야? 증거가 여기 다 있잖아. 남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는 거예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으니까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네가 사람이야? 시아버지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았어요. 은혜야, 내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가 울면서 제 손을 꽉 쥐었죠. 저는 시어머니 손을 가만히 빼냈습니다. 어머님, 괜찮습니다. 이혼할게요. 은혜야. 서준이는 제가 키울게요. 위자료랑 양육비는 법대로 받을 겁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죠. 그때 남편이 벌떡 일어나 저를 따라 나왔습니다. 야, 너 그렇게 재미있었냐? 사람 가지고 노니까? 재밌었어. 네가 무너지는 꼴 보는 게. 이 미친년이... 남편이 제 팔목을 세게 잡았어요. 저는 그 순간 남편 뺨을 후려쳤습니다. 짝, 1대, 짝, 2대,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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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를 연달아 쳤죠. 남편 얼굴이 돌아갔습니다. 이혼해. 그리고 앞으로 서준이 얼굴 볼 생각도 마. 네가 무슨 낯짝으로 내 아들을 보겠어? 이년이 진짜? 남편이 주먹을 들어 올렸어요. 그때 시아버지가 뛰어나왔습니다. 시아버지가 남편을 발로 세게 찼어요. 남편이 날아갔죠. 이 자식이 네가 뭘 잘했다고 손을 들어? 남편이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시아버지는 현관 신발장에서 골프채를 꺼내들었어요. 오늘 내가 네 다리를 분질러 놔야겠다. 이 썩을 놈의 새끼.
시아버지가 골프채를 휘둘렀습니다. 남편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갔어요. 저런 건 맞아야 해! 시어머니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그러고는 제게로 달려왔어요. 은혜야, 어서 가. 이 시애미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어. 저는 시어머니를 안아줬습니다. 어머님 잘못 아니에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은혜야, 서준이는 제가 잘 키울게요. 걱정 마세요. 시어머니는 계속 울고 계셨어요. 저는 시어머니 등을 토닥이고는 몸을 떼어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안녕히 계세요. 시아버지가 골프채를 든 채 고개를 숙였어요. 은혜야, 정말 미안하다. 내 자식이 이럴 줄 몰랐다. 괜찮습니다. 이제 저는 제 길을 갈게요. 저는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맞는 소리와 시어머니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걸었죠. 끝이었습니다. 이제 남편과의 인연은 완전히 끝난 거예요. 시댁을 나온 저는 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미리 예약해둔 변호사를 만났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였죠. 이혼 소송 진행해주세요. 증거는 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자료 청구도 함께 진행하시죠? 네, 최대한 많이 받아내주세요. 변호사를 선임하고 나서 저는 다음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여사장 시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였어요. 강남에 있는 큰 빌딩이었죠. 저는 로비에서 프런트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강태섭 회장님 만나러 왔습니다. 박은혜라고 전해주세요. 예약이 되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안 만나시면 회장님이 후회하실 겁니다. 대표님 며느리 강미란 건으로 왔다고 전해주세요. 직원이 전화를 걸었어요. 잠시 후 직원이 저를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으로 올라갔죠. 안에는 80대로 보이는 노인이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 옆에 60대 남자가 함께 있었죠. 여사장 남편이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 회장님, 그리고 이사님, 제가 오늘 두 분께 꼭 알려드려야 할 게 있어서 왔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사진들과 조사 자료였죠. 강미란 대표가 제 남편이랑 바람 피우고 있습니다. 증거 여기 다 있어요. 사진을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두 사람이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어요. 이게 뭡니까? 보시면 알잖아요. 그리고 이거. 저는 추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강미란 대표가 회사 돈을 빼돌려서 제 남편 만나는데 썼습니다. 호텔비, 선물, 용돈, 횡령이에요. 뭐라고? 여사장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여자가 감히? 그쪽 집안일은 이제 그쪽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강미란 대표한테 상간녀 소송 걸 겁니다. 위자료 청구할 거예요. 길게 할 말도 없고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이제 여사장도 끝장난 거였어요. 차에 타서 집으로 가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사장이었어요. 저는 전화를 받았죠. 당신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나한테 협조하라고 해놓고 내 뒤통수를 쳐?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패닉 상태였어요. 뒤통수? 이거 정신 나간 애네? 야, 내가 상간녀한테 의리를 지켜야겠냐? 당신이 시킨 대로 다 했잖아. 그래, 고마워. 됐지? 덕분에 내 남편 제대로 망가뜨렸어. 근데 너도 벌 받아야지. 안 그래? 이제 네 차례야. 뭐라고? 너 이제 네 시아버지한테 횡령으로 소송당할 거야. 네가 가진 거 다 뺏기는 일만 남았어.
재산분할도 제대로 못 받을걸? 횡령범이니까. 이 년이? 그리고 나도 너한테 상간녀 소송 걸 거야. 나 위자료 많이 받을 거야. 각오해. 참, 너희 시아버지한테 소송 걸리고 나면 난 그 뒤에 상간녀 소송 걸 거야. 너 빈털털이 되면 소송 걸어서 마른 오징어 엑기스 쥐어 짜듯이 너 쥐어 짤 거라고. 왜 그러냐고? 너 죽어라 계속 괴롭히게 해. 어때? 좋지? 흥분되지? 뭐? 제발. 내 남편이랑 노란한 대가 치러봐.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여사장 번호를 차단했어요. 이제 여사장도 지옥 구경할 차례였죠. 저는 기분 좋게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와서 저는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두 번째 상간녀 소송도 진행하라고 지시했어요. 이수진 23세 여대생이요. 소장 발송 주소는 그 여자 부모님 집으로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부모님한테 딸이 뭐하고 다니는지 제대로 알려줘야죠. 며칠 후 소장이 여대생 집으로 발송됐습니다.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흥신소에 전화를 걸었죠. 이수진이 다니는 대학교 알죠? 거기 전단 좀 뿌려주세요. 전단요? 무슨 내용으로 하실 건가요? 꽃뱀처럼 유부남 꼬셔서 돈 뜨는 여자라고 써주세요. 사진도 붙이고요. 알겠습니다, 사모님. 다음 날 흥신소에서 전단을 뿌렸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학교 게시판, 도서관, 학생 식당 곳곳에 붙였다고 했죠. 저는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이제 여대생도 학교 다니기 힘들 거예요. 그날 저녁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저는 전화를 받았죠. 야, 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미쳤어? 목소리가 완전히 미쳐 있었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수진이 학교에 전단 뿌린 거 네가 한 거지? 그리고 미란 씨 시아버지는 왜 찾아간 거야? 내가 했어. 너 미쳤어? 이렇게까지 해야 돼? 당연하지. 네가 나한테 한 짓에 비하면 이건 약과야. 지금 미란 씨가 날 찾아와서 죽이겠다고 난리야. 수진이 쪽 남자애들도 매일 전화해서 협박하고 잡히면 죽여버린대.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남편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완전히 무너진 소리였죠. 네가 뿌린 씨앗이잖아. 달게 받아. 이 미친 거사. 서준이는 어떻게 하고 아빠 없이 어떻게 키울 거야? 걱정 마. 나 혼자서도 잘 키워. 너 같은 쓰레기 아빠 없는 게 서준이한테 더 좋아. 제발 좀 그만해. 목소리가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애원하는 소리였어요. 싫은데? 그만 안 할 건데? 그리고 이제 할 말 있으면 내 변호사한테 해. 나한테 연락해서 구질구질 개소리 좀 그만하고. 야!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 번호를 차단했어요. 이제 남편과는 끝이었죠. 더 이상 대화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와인을 한 잔 따랐어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남편은 지금쯤 사방에서 쫓기고 있을 거예요. 여사장한테, 여대생 쪽 남자들한테, 회사한테. 완벽한 지옥이었죠. 저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웃었습니다. 복수는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모든 소송에서 패배했어요. 이혼 소송, 상간남 소송, 리베이트 관련 손해배상 소송까지요. 빚더미에 앉았어요. 여사장 남편한테 물어줘야 할 돈, 회사에 배상해야 할 돈, 저한테 줘야 할 위자료. 전부 합치면 수억이었습니다. 남편은 지금 쪽방에 산다고 들었어요. 시부모님에게도 버림받았거든요. 저는 이혼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상간녀 소송 2건도 전부 이겼죠. 위자료를 두둑하게 받아냈어요.
양육권도 당연히 제가 가져갔습니다. 남편은 서준이를 볼 권리도 제한당했죠. 여 사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시아버지한테 횡령으로 고소당했습니다. 남편한테는 이혼당했고요. 회사에서도 쫓겨났어요. 재산 대부분을 빼앗겼다고 들었죠. 지금 어디서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관심도 없고요. 여대생은 학교를 그만뒀어요. 전단 사건 이후로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던 거죠.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누가 봤다는 소문도 없어요. 저는 서준이랑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새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위자료로 장만한 집이었죠. 서준이는 씩씩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빠 얘기는 안 해요. 필요 없으니까요. 저는 가끔 그때를 떠올립니다. 호텔 영수증을 발견한 날부터 시작된 복수였죠. 완벽했습니다. 남편을 지옥 끝까지 몰아넣었으니까요. 만족스러웠어요. 후회는 없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앞으로만 보고 살 겁니다. 서준이랑 함께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